유사명선. 버드나무 등걸에서 매매가 울다. 맴맴 우는 소리는 피리 소리와 다르고 맑은 소리는 현악기 소리와 같네. 중국 송나라 때의 대시인 구양수가 지은 명선부의 한 구절입니다. 일주일을 살다 가기 위해 7년을 땅속에서 견디는 매미를 보고 구양수는 생명은 짧지만 문장은 길다는 심원한 예술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매미에게는 군자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이 있다고 여겨 화가들이 매미를 즐겨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정선과 심사정의 그림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버드나무 등걸에서 우는 매미를 그린 심사정의 유사명선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버드나무 가지에 매미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가는 붓으로 섬세하게 묘사한 매미와는 달리 버드나무는 아주 거칠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매미가 앉아있는 굵은 가지가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부러진 모습인데요. 마치 사대부로서의 꿈과 희망이 꺾인 심사정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만 같습니다. 나무등추 오른쪽이 허전하지 않게 나뭇가지 하나를 그려넣은 다음 가지 끝에는 현재라고 쓰고 인장도 찍었습니다. 심사정의 또 다른 그림 개와 명선에는 개수나무 가지에 붙어 울고 있는 매미가 나옵니다. 매미 머리의 작은 부분까지 정밀하게 그리고 투명한 날개의 그물매까지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개수나무의 노란 꽃과 푸른 잎이 조화를 이루고 그 아래 붉은 열매가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네요. 그림 아랫부분에 가는 풀잎 위에 앉아있는 배짱이와 노란 수국은 가을의 풍치를 더해줍니다. 오세창은 근역서화 중에서 영조시대를 대표하는 사대부 출신의 화가 3명을 삼재라고 칭했는데요. 이 삼재는 바로 겸재정선, 관아제 조영석, 현재 심사정을 말합니다. 이 화가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회화의 신경지를 개척한 분들이죠. 겸재는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시켰고, 관아제는 뛰어난 인물 묘사력과 관찰력을 기반으로 하여 풍속화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심사정은 중국의 남종화를 조선의 미감으로 재해석하여 조선 남종화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심사정은 세련된 필치와 구도의 완벽성으로 우리 예술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주었는데요. 강세왕의 평가에 의하면 현재는 그림에 있어서 화훼와 초충을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책벌레로 유명했던 청장관 이덕무도 심사정은 천성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 당대의 철장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맑은 설체와 섬세한 묘사가 특징인 심사정의 화훼 초충도는 주로 그의 나이 40대에 많이 그려졌고 중국 화보의 영향을 보이는 작품이 많습니다. 화조화에 바위가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비틀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괴석은 이전에는 그려지지 않았답니다. 중국 항주 부근의 태오에서 채취되는 이 특이한 석회석은 정원장식에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괴석 초충도를 보면 푸른빛이 도는 태오석에 이끼가 드문드문 있고 그 위에는 더듬이를 야생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연두빛 여치가 앉아 있습니다. 윤곽을 그리지 않고 표현한 원추리꽃의 산뜻한 붉은 빛이 여름날 마당의 한가로운 풍경을 연상시키네요. 백합괴석에서는 짙은 먹으로 빠르게 그린 다음 다양한 농담의 푸른빛으로 물들인 기괴한 바위가 강아지 풀과 함께 피어난 백합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정의 화조화 작품 중에는 화첩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중 현원합벽첩이 대표적이랍니다. 현원합벽첩은 현재 심사정이 그림을 그리고 원교 이광사가 그림과 어울리는 시를 써서 꾸민 작품으로 그림 4점과 글씨 4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담채로 표현된 현원합벽첩의 아름다움이 참 그윽하고 소담하게 다가옵니다. 윤곽선을 생략한 나비의 날개에 나타난 음영의 변화, 꽃술을 빨려고 앞으로 뻗은 더듬이, 착지 직전에 가지런히 모은 앞뒤 다리는 심사정의 세밀한 관찰력과
탁월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한떨기 붉은 꽃송이처럼 묘사된 잠자리와 붉은 매화꽃은 또 얼마나 멋진가요? 심사정이 54세에 그린 연지 쌍합도는 그의 필치가 얼마나 섬세하고 우아했는지를 보여주는 명작입니다. 가로 72.5cm, 세로 142.3cm의 비단에 그려진 이 그림은 심사정의 화조화로서는 예외적이라 할 정도로 화사한 색감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뻗어오른 연꽃과 맵시 있게 말려 들어간 연잎들, 맑은 채색의 연밥과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원앙 한 쌍이 밝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연지 쌍합도는 이처럼 묘사가 사실적일 뿐 아니라 현재 심사정만의 분위기가 듬뿍 배어 있습니다. 현재가 즐겨 그린 새는 꿩과 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꿩 그림에서는 그의 탁월한 묘사력과 색채감을 확인할 수 있고, 분방한 분놀림을 보여주는 매 그림에서는 야성적인 느낌이 물씬 난답니다. 막 토끼 사냥을 끝낸 매가 날카로운 눈으로 먹이를 노려보고 있는 호응박토에 그려진 동물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넋이 나간 표정의 토끼, 깜짝 놀라 떨어질 뻔한 작은 새들, 머리 숨길 곳을 찾느라 분주한 장기와 고개를 돌린 채 얼어붙은 듯한 까투리. 약육강식의 비정한 동물 세계와는 달리 무심하게 피어있는 국화와 말없이 흐르는 계곡은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붓으로 슥슥 그린 나무나 언덕에 가해진 붓의 터치는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힘이 느껴지죠. 죽기 1년 전에 그려진 이 작품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을 절묘하게 포착해낸 노대가의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정의 화조화 중에는 좋은 작품이 너무나 많지만 조선시대 걸작을 손꼽는다면 반드시 10손가락 안에 드는 명작 중의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심사정이 50대 중반 이후에 그린 딱따구리랍니다. 가로 18cm, 세로 25cm의 이 작은 그림에는 굵은 매화나무의 줄기가 대각선 방향으로 화면의 중심을 잡고 있고, 그 곁가지에 활짝 핀 홍매들이 탐스럽게 피어있죠. 여기에 매화 한 송이가 허공에서 떨어지면서 그림의 동세가 살아있습니다. 나무 등걸에 바짝 매달려 열심히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의 가슴과 머리의 붉은 빛이 너무나 선명해서 눈이 시릴 정도인데, 그림 전체의 분위기가 맑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고독이나 우수가 느껴집니다. 하나의 그림 속에 해맑은 정서와 애잔한 분위기를 동시에 담아낸 현재 심사정.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 흐드러진 멋과 아련한 운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